증인께 가글 관련된 얘기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이 평상시에도 가글을 자주 사용하셨습니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주인지는 제가 명확하지 않고 몇 번 찾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주로 어떤 시간대에 찾으셨습니까? 시간대는 명확하게 생각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냥 지시가 있으면은 갖다 드렸었던 그러면 거죠. 신보라 증인이 하는 일이 뭐 칫솔, 치약 이런 것도 같이 갖다 드립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근데 왜 가글을 갖고 갔을까요? 그거는 그 의료용 가글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근데 왜 가끔 의료용 가글을 쓰셨을까요? 제가 그 용도까지는 하필이면 제가 그날 이 의료용 가글은 주로 필러를 할 때 많이 쓴다고 합니다. 입이 마비가 돼서 양치를 못할 때 그때 이 주로 쓰라고 이 의사들도 권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글을 이 간호장교가 가져갔다는 것은 약간 의심할 만한 그런 예라고 많은 분들이 제보를 해주십니다. 그 신보라 증인과 조여옥 증인하고 누가 더 상관입니까? 제가 더 선배입니다. 근데 그 조여옥 증인이 주사를 잘 논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다고 그러죠? 제가 지금 들은 그렇죠?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김영재 증인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그 병원 유명하던데. 저희는 엔도스코피 내시경을 사용해서 이마를 올리거나 아니면 얼굴 페이스리프트, 목 리프팅, 그다음에 지방흡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성을 갖고 이 청와대에 들어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이 흉터 부분에 그 문제가 있으셔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점점 얼굴이 비대칭으로 10번 가까이나 그렇게 가셨나요? 10번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정확한 건 모르지만 5번에서 혹시 주사를 잘 놓는 저 조혁 간호장교 같은 분한테 주사를 좀 가르쳐 주신 건 아니에요? 저는 전혀 모릅니다. 저희 간호사를. 그 주사를 잘 놓는다는 그 옆에 간호장교가 계셨고, 그리고 아주 수시로 이런 주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의심이 가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차원 관련되는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 의료농단이라는 말을 아까 시작하면서 했는데, 저는 이번 국정농단의 중심에 이 차병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지 않으시겠지만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첫째는 이 권력과 결탁을 해서 온갖 혜택을 받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대통령을 앞세워서 마케팅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30년 전에도 그 차병원이 의료 마케팅의 아주 귀재로서 우리 지금 차광열 증인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가 좋다기보다는 병원을 알리거나 그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들을 앞세워서 하는 마케팅에 아주 굉장히 놀라운 그런 재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세 번째가 이제 가장 놀라운 그 줄기세포에 관련된 그 규제를 풀면서 본인의 사업에 연결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나고 나서 이 차움이 아주 문전성시라고 하는데 혹시 차광열 증인은 알고 계십니까? 매출이 한 20% 줄었습니다. 얘가 아까는 잘 모르신다 그러더니 또 그쪽은 잘하시네요. 제가 나오기 전에 좀 파악을 우리 원장님이 계시니까 네. 확인했습니다. 네. 이 권력과 결탁을 해서 온갖 혜택을 한다는 것은 여기에 얻었다는 것은 보면은 이렇게 관공서 출신들 직원이 많은 병원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출신이 7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원장이 검사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많은 시간을 지금 할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간단하게 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차병원 사거리 앞에가 의료관광특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126실 규모의 관광호텔이 생겨나고요. 그리고 차병원 일대가 여성 전문병원 타운이 조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서울역 차병원에 동양 최대 규모의 또 병원이 생겼고요. 저는 이것이 그 증인의 능력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없이 이런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오랫동안 온 4개인가의 정부를 넘나들며 모든 혜택을 받았다는 거죠. 이 혜택에는 환자 하나에 3,000원씩 받는 일반 개업 의사들의 정말 애환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차움이라는 병원에
에는 의료보험이 되는 일은 아마 서비스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감기 환자도 갑니까? 네, 감기 환자도 많이 오고 저희가 이번 기회에 통계를 내보니까 창업 이래 저희가 환자를 한 40만 명 봤습니다. 그 멤버는 한 40명 되고 그래서 저희 매출의 95%가 일반 환자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멤버가 아니고도 감기 들면 갈 수 있는 건가요? 물론이죠. 그 의료법에 걸립니다. 거기 이제 이게 줄기세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차병원이 줄기세포를 이게 줄기차게 정말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나서서 움직이고 오늘 아침 SBS하고 저하고 같이 기사를 만들었는데 황우석 박사가 거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에 필요한 비동결 난자를 사용하는데 그 규제를 풀어달라고 보건복지부와 이 생명윤리위원회의 사람들을 불러서 회의를 합니다. 이 사람들 얘기가 여성인권위원회가 이 인권에 관한 문제고 그리고 경제적 논리로 할 수 없는 문제인데 왜 경제수석실에서 우리를 불러서 거기다 황우석 박사까지 와서 줄기세포의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하는지 굉장히 의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줄기세포라는 게 2,000개 중에 하나가 성공한다라는 그런 이 황우석 박사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혹시 줄기세포에 관련된 연구비를 받고 그리고 이 규제를 다 풀고 나서 줄기세포 주사나 이 줄기세포 화장품을 갖고 이 돈을 버는 이런 프로젝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 앞서 대통령이 나서는 거죠. 규제를 풀어달라. 제가 첫 번째 날 질의에서 그 얘기를 했지만 너무나 많은 규제 프리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많은 부분들이 이 자료에 보면 대통령이 나서서 이 차병원의 그 사업을 위해서 규제를 풀어달라는 여러 번의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예.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예, 손혜원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완영 의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예. 김상만 정인께 묻습니다. 차움에서 근무할 때 대통령 주사제를 이제 대리 처방해서 피하는 이제 본인이 했고 수액은 간호장교가 주사했다는 거죠. 대리 처방은 아니고 허위 기재해서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확인 처방해서. 네. 예. 근데 이제 청와대 의무실장하고 간호장교는 여기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부인하는 거는 모르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4년도 9월부터는 뭐 그런 적이 전혀 없고요. 그 전에 그분이 진료를 했더니 이러이러한 상태가 돼서 이러이러한 주사가 필요했었는데 제가 보니까 의무실에 준비가 안 돼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차움에서 근무할 때는 저녁 때까지 진료가 있었습니다. 5시 반까지 진료가 있어서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까지 의무실장님하고 주치의님께서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됐고 그래서 저는 그냥 마치는 대로 빨리 들어가서 주사를 했던 것입니다. 주사를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달했을 뿐이지 실제로 주사제가 대통령께 주사됐다는 걸 직접 확인해 봤습니까? 없습니다. 확인해 본 적은 취임 없습니까? 후에는 없었습니다.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직접 확인 안 해봤다면 이게 꼭 대통령이 맞았을는지 다른 사람이 맞았을는지 확정이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렇고 아무튼 그분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 주사를 어떻게 맞아야 되는지 다 확인하고 설명 다 해드리고 직접 해드렸습니다. 간호장교한테? 아니, 간호장교가 아니라 그분한테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간호장교가 정맥 주사를 했다는 말도 확인되지 않은 추측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추측입니까? 예, 예. 신보라 정의는 그렇다면 대통령 주사제를 외부에서 수령했거나 대통령에게 외부에서 수령한 주사제를 놓은 적은 있나요? 제가 대통령께 주사 처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적도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김상만 정의. 이영선 2013년도 대통령 혈액 문제요. 이영선 행정관으로 전달받았다 그랬죠? 혈액을요. 예, 혈액을.
자, 그 혈액이 직접 대통령 거라고 들었습니까? 제대로 확인을 했느냐를 묻는 겁니다. 네, 저는 근데 진료실에서 진료 중이었고 처음은 이제 진료가 있으면 간호사들이 옆에 있고요. 예. 그런 연락이 저한테 전화가 왔고요. 가지고 왔다고. 그래서 우리 담당 간호사가 1층에 연락 내려가서 오신 분은 누구예요? 이영선 비서가 그러니까 이영선 비서관이 와서 그 직접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 혈액이다. 이렇게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고 혈액을 가져왔습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해서 제가 1층에 우리 간호사를 보내겠습니다 해서 내려가서 받았습니다. 그냥 그러면 당연히 이제 행정관이 왔으니까 대통령 혈액일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셨네요. 그죠? 예. 대통령께 미용 목적으로 주사를 처방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그, 지난번 청문회에서 이선호 현 의무실장이, 태반이나 감초나 배곡 주사, 미용 목적으로의 주사 처치는 없었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저 얼마든지 설명드릴 수 있어요. 자료도 다 가져왔습니다. 예, 이런 것이 반드시 미용 목적의 처치는 아니었다. 네. 예, 예. 서창석 주치, 전 주치, 대통령 그 건강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이제 주치의가 알고 있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의약품 구입에도 관여한 바가 없고, 김상만 원장도 자신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표현은 하시진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김상만 주치 자문회는 제가 주치한 이후에는 전부 다 같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약물의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쓰시는 약물에 대해서 자문회 의사가 요청한 경우에는 알고 있지만 청와대 그 시스템상 의무실 이런 직원들 일반 직원들 사용하는 약물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의약품 구입에 관여한 바 없다는 거는 청와대 직원들 약품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결제 라인에 없습니다. 알아서 처리합니다. 예. 김상만 정인요? 그러면 대통령 진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외부에서 가져온 적은 있나요? 초기에 초기가 언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서창석 주치의님 전에 예. 그렇게 했었고요. 그 이후부터는 제가 의무실장님한테 그런 약의 구입을 자문을 했습니다. 왜 그때는 외부에서 가져왔죠? 의무실에 그런 주사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 의무실장한테 좀 구입을 해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제가 만약에 그 당시로 다시 되돌아간다면 예. 조금 기다리면서 기다렸을 텐데 그건 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조금 김원호 의무실장님이나 이병석 주치의님한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잘 치료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들 들어보면 주치의, 자문의, 그리고 의무실장 이 세 분들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잘 안 된 거 아닌가 그런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우리 서창석, 김원호 두 분은 좀 비선 진료를 조금 묵인 방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저는 같이 일을 하죠. 이선호 실장하고 같이 일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네. 그러니까 개인한테 묻습니다. 우리 제가 아는 한 비선 진료는 없었습니다. 제 이후에. 김원호 정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비선 진료라는 용어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중에 김상만 선생이 다녀갔다는 것은 뭐 소문으로 들어서는 알고 있었지만 이미 자문의로 내정돼 있던 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저희하고 상의하지 않은 진료이지 그것이 비선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신문해 주십시오. 네, 신부라